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배웠는데요. 그게 뭐죠? A1 수열이 그죠? A2항 그리고 또 A3항 수열이 이렇게 진열될 거 아닙니까? 그 진열돼 가지고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 일반항까지를 구한 상태 내에서는 n항이에요. 일반항. 그죠? 그것이 끝없이 가게 되면은 이 n 자체가 항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기호는 어떻게 썼죠, 우리? 리미트 써가지고, 그죠? 리미트 n가 무한대로 가고 수열이 an이가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뭐 있었어요? 뭐 어떤 수에 가까이 가면 수렴도 있었고요. 그죠? 또 발산도 있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 뭐 이거점플로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n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럼 뭐 n분의 1 뭐 이렇게 상수 이런 걸 한번 뭐죠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된다 그랬죠. 그죠?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부분도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수가 차츰차츰 커지면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발산이죠. 그래서 발산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플러스 무한대가 있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고 또 양됐다가 음됐다가 양됐다가 음됐다가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진동. 예? 진동. 그것도 우리가 발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상태 내에서 우리가 무슨 수열? 등비 수열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비 수열로 가게 되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등비 수열이 뭔지는 수원에서 배웠죠. 앞부분에서. 자, 등비 수열은 어떻게 돼요? 초항이 A면 그죠? 같은 수만큼 곱해진 거 R. 예? AR. 기억나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점점점 가가지고 뭐가 n의 번째 항은 AR의 n-1항 요게 바로 우리가 일반항 아닙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일반항. 그럼 여기 상태 내에서 얘가 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쫙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n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기호는 어떻게 쓸까요? 맨 똑같아요. 요런 상태를 놓는데 이 AN은 상태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수열 꼴.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기호적인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리미트 n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이 an 대신에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 r의 n제곱 이 r이 뭐예요? 공비죠. 공비에 대한 n제곱 꼴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꼴을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이라 그러는데요. 무한대로 보내는 거. 그럼 얘가 뭐가 될 것이냐? 역시 수렴도 있겠고 또 뭐도 있을까요? 발산도 있을 거고 또 발산 중에서도 뭐 플러스 무한대도 있고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선생님이 이거점플로 통해 갖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알아두세요. 자, 초항 상태가 1 상태로 보겠습니다. 초항이 1일 상태에서 공비가 2인 것을 예를 들게요. 곱하기 2. 그러면 두 번째는 2가 될 거고 세 번째는 뭐가 돼요? 2의 제곱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n의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2의 n-1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 차츰차츰 커지죠. 그죠? 예? n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발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이죠? 그죠? 그럼 공비가 2를 내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 되는 거? 1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공비 1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항은 1. 그 다음 항도 1. n의 번째 항도 1.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되죠? 1. 특정 수에 가까이 가면 이걸 뭐라 그러죠? 수렴한다 그러죠. 1 수렴하네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공비가 2분의 1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 처음은 1이고 뭐 2분의 1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 항은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뭐 계산하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2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이 되죠.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예?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이니까 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돼요?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처항은 1 상태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 상태에 곱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항은 플러스 1. 그럼 양과 음이 왔다 갔다 계속 교차되죠. 그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양음 가는 것을 우리가 진동이라 그래요. 진동 또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발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표되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공비에 따라 가지고 범위에 따라 갖고 이게 아래는 항이 달라지는데요. 선생님, 등비수열 꼴은 아래 n-1이 일반항인데요. 요 꼬라지를 우리가 일반적 꼴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리미트 n가 무한대인데 뭐가 아래 n제곱 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 습관이 필요한데요. 요거 n제곱 꼴로 나타내져 있는 요 상태를 우리는 등비수열 극한이라 그래요. 어떤 수에 대한 n제곱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수열의 극한이라고요? 등비수열 극한이라고요. 등비수열 극한. 오케이? 그러면 이 등비수열 극한은 공비가 몇 가지 범위, 4가지 범위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선생님이 예제를 이렇게 쭉 대표되는 걸 보여줬는데요. 공비 R 범위가 수직선 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기점에서 첫 번째 범위 어떻게?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요거 1번요. 다음에 두 번째는 1인 경우,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범위인데요. 번호를 제일 먼저는 요걸 하는 게 나으니까 1번 요거 사이 범위. 요거. 이걸 1번이라 할게요. 네? 그래서 공비 R이 일단은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딱 생각을 가지면 요걸 딱 떠오르면 되겠죠. 오케이? 요 사이 범위면 뭐로 수렴을 한다? Rn의 항이 내가 무슨 항이? Rn의 제곱항이 뭐가? 0으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 예? 수렴한다. 돼요? 적나요? 다음 R이 1일 때 R이 1이 되면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같은 수가 계속 초항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Rn의 항은 어떻게 될까요? Rn의 항은 예? 초항값이 되죠. 1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됩니까?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1범위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범위.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양됐다가 음됐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 항은 뭐가? 진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진동을 뭐라 그러죠? 뭔 산? 발산. 다음 R이 마이너스 1가 또 1보다 클 경우 몇 번 범위? 요 4번 범위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요 범위 보입니까? 요 4번 범위. 이 양끝으로 벌어지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야? 위에 아까 예제에서 2라는 부분을 보여줬죠. 수열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예? 발산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Rn의 항은 뭐가? 발산하더라. 이런 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요거. 내가 요 박스를 별표로 칠게요. 뭔염? 수렴이죠.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극한 그러면 리미트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이 수렴 조건은 공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돌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면 수렴이 되고 또 1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거 아주 중요한 범위의 조건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공비 R에 관계없이 초항값이 뭐이면 초항이 항상 0이면 초항이 0이면 공비 R이 뭐를 곱해도 다 어떻게 돼요? 수열이 00000으로 진행되니까 수렴돼야 안 돼요. 수렴된다라는 거. 요거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공비 R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와 1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초항이 0이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예? 요거 수렴 조건 꼭 알아두시고요. 공비는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는 거. 몇 가지 범위? 네 가지 범위. 꼭 알아두세요. 네 가지 범위는 무조건 쪼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항분리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줄 건데요. 뭐가? 수열 단위에서 이런 항이 나와요. R에 N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나 또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항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N제곱 항으로 고쳐야 돼요. 무조건 N제곱으로 고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1은 거듭제곱에서 1이 곱해졌다라는 거니까 R. 이렇게 항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R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R분의 1이죠. 그죠? R의 N제곱. 이렇게 꼴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R제곱을 하면은 요 범위 상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까지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요 범위에서, 예? R제곱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적을까요, 여러분? 예? 공간 있죠, 여러분?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요걸 제곱을 시키게 되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도 몇 번 범위에, 요 1번 범위에 들어가요. 알았죠? 맨 범위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경우는 제곱을 시키면 얼마예요? R은 1이 됩니다. R제곱은. 그죠? R이 1 되면 제곱값도 뭐예요? R제곱은 1.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요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경우 이 범위를 제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시키면 1보다 크게 되겠죠? 오케이? 요게 드러나니까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았죠? 예? 이거 적었나요? 자, 이와 같이 등비수열 조건에서는 R의 N제곱 꼴이다라는 걸 알아놓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범위를 쪼개갖고 봤다? 1, 2, 3, 4.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벌어지는 범위. 그리고 수렴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범위와 1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비 R에 관계없이 항상 0이면 등비수열은 수렴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부탁합니다. 알았죠? 마치겠습니다.